안녕하십니까. 고객만 생각하는 박 부장입니다. 오늘은 차를 이제 구입하고 나서 특히 초보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차에 이래 아셔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거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를 사시기 전이 아니고 차를 사시고 난 후거든요. 자, 일단 차를 사셨으면 여기 이제 문콕 방지용으로 들어가는 스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갖다가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붙여주는 게 좋은데, 스펀지를 어떤 걸 붙이냐고 하면, 이제 억수로 얇고 딱딱한 이런 게 있는데, 좀 모양은 이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사각형으로 된 스펀지 있죠. 그것도 어떤 게 제일 좋냐면, 그냥 최대한 큰 게 좋습니다. 예. 최대한 크고 두꺼운 거. 예. 문에 붙이시면, 이게, 본인도 모르게 다른 문을 열다가 다른 차에 문콕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문콕 방지는 꼭 하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차량을 처음 사신 분들 보면 여성분들은 이 시트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떤 여성분들 보면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이렇게 운전하나 조금 떨어져서 운전하나 사실 운전에 큰 어려움이 있고 없고 이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뒤쪽으로 앉으셔서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의자를 바짝 당겨 가지고 운전하시면 시야가 좁아져서 운전하는데 좀 위험이 따릅니다. 카메트도 이게 비닐로 된 제품이 있거든요. 비닐로, 택시라든지 안 그러면 렌트카들 보면 비닐로 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비닐 카메트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이게 운전을 하실 때 비닐로 된 차량들은 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이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에 사실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벌집 매트는 이제 먼지라든지 이런 게 벌집 매트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벌집 매트도 저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예, 요렇게 아예 처음부터 나온 정품 카매트라든지, 예, 코일 매트를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코일 매트가 청소가 하기 조금 편하거든요. 차량들이 보면 이 차량은 이제 벤츠 차량인데 이렇게 전자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밑으로도 내려가고, 예, 요걸 이제 시트에 앉으신 상태에서 본인한테 맞게 이거 조절 안 되는 차량은 없거든요. 이렇게 전동으로 되는 차량들이 있고 이제 수동으로 되는 차량들이 있는데, 자기한테 가장 편한 위치로 핸들을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면 먼저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을 하시는데 이걸 너무 밑으로 내려 가지고 무릎하고 핸들하고 대일 정도까지 되면 이거는 세팅이 잘못된 겁니다. 운전을 하실 때 무릎이 핸들에 대일 정도까지 내리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무릎이 움직였을 때 핸들에 안 받치는 정도. 예. 그리고 이걸 또 너무 올려버리면 계기판이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아래 조정하시고, 이제 만일에 등치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핸들을 몸쪽으로 빼야 되겠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등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좀 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핸들 높낮이를 처음에 맞추셔야 됩니다. 블랙박스를 다실 때 이게 전면 유리에서 우리가 시야를 확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갖다가 앉은 시야에서 룸밀러 뒤쪽으로 최대한 숨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룸밀러가 만일에 이 블랙박스를 정중앙에 놓으시려고 하시다가 요 정도의 블랙박스를 놓게 되면 운전할 때 시야를 많이 가리거든요. 사실 블랙박스는 작동만 하면 되지, 이게 운전하면서 내가 시야에 내비나 이런 것처럼 바로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룸밀러 시각에서 가리는 사각 있죠, 그 안쪽으로 가리시는 게 낫습니다. 꼭 정중앙에 놓으시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이패스 룸밀러는 어느 정도 유리가 크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하이패스 룸밀러 없는 거 있죠. 그냥 우리 유리로 쪼개나게 된 거. 이건 좀 작아가지고 이제 조금 룸밀러 큰 걸 갖다가 이렇게 덧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너무 큰 걸로 또 넣으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야를 가립니다.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다른 소형차에 들어있어서 제가 뗀 거거든요. 지금 기존 룸밀러보다 한 1.5배 정도 크죠. 그래서 이 룸밀러가 작다고 해서 지금 이 정도 큰 걸 붙여버리면 전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걸로 하시는 분들 한 번씩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거든요. 전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예. 룸밀러는 기존 거보다 조금 더 큰 걸로 하시면 됩니다. 조금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핸들 카바를 갖다가 여성분들 보이면 핸들 카바 턱수로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손시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핸들 카바에 그 털 있는 두꺼운 걸로 하게 되면 사실 그것도 운전할 때 조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핸들을 돌릴 때 털이 너무 부드러워서 핸들이 한 번씩 이게 헛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겨울에 손 시려운 거 막 열선 핸들이 아니고 하신 분들은, 손이 시렵다 하시는 분들은 털이 막 이만큼 달린 이런 핸들 카바 말고 그냥 장갑을 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차를 꾸미시는 분들 중에서 방향제 있지 않습니까? 방향제를 갖다가 이제 그 유리로 컵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내가 컵처럼 생긴 걸 대시보드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잘 안 붙으니까 뭐 양면 테이프나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서 올리는데, 일단 안 좋은 거거든요. 왜 안 좋냐면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대시보드에 그 큰 게 있으면 시야를 많이 가리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유리로 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석 쪽으로 날아와서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방향제 같은 거는 대시보드에 올리는 거 쓰지 마시고,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산도깨비에서 나온 액체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얇은 거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운전석 밑에 숨기신다든지 그 제품을 쓰시는 게 낫고, 대시보드에 방향제 유리로 된 거 올리는 거는 위험하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운전을 하실 때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설치할 때는 일단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몸을 트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개만 돌려서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몸을 틀지 않고 고개만 돌려서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사이드 미러 지금 제일 안쪽 밑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안쪽 밑부분. 예. 안쪽 밑부분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뒷좌석 손잡이가 여기 딱 보이게 하시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뒷자리 손잡이. 예. 이게 뒷자리 손잡이가 안 보인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거울을 너무 바깥으로 보이게 조정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 유리 보시면 사실 그 측면 센서 있는 차들은 상관없는데, 센서 없는 차들은 그냥 일반적인 유리는 사각지대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볼록 거울 있죠. 예, 볼록 거울을 붙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적응되면 사각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 중에 한 번씩 브레이크하고 엑셀에 이게 조금 넓은 걸로 해가지고 쇠판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는 그 액세서리 같은 게 있습니다. 요게 보시면. 근데 그 제품은 일단 그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요런 거는 고무로 돼서 엑셀하고 브레이크 밟을 때 밀리지 않게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그 철제로 된 것들은 미끌리거든요. 그래서 운전이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조금 너무 길어 가지고 요쪽에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를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본인이 타고 계시는 차에 혹시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지는 않는지 한번 보시고 설치를 하시거나
조절을 하셔가지고 운행을 하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착한 중고차 박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